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현재는 미혼이지만 남자친구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돌싱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이혼 사유에 대해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웃으며 둘러댔지만 사실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만난 다른 과 선배와 CC하다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 도배랑 타일을 일찍 시작해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신들 아들이 간호과 여학생 만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저 국가고시 치를 때도 남자친구 편으로 도시락이랑 엿 싸서 보내주셨고 합격했을 때는 정말 뛸 듯이 좋아하시며 집으로 초대해 소고기 구워주시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다정하셨거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 그러니까 전 시부모들도 결혼을 일찍 해서 같이 도배일 하시며 가업을 일으키신 분들이라 저희한테도 결혼의 장점을 연설하며 빨리 하라 서두르시더군요. 제가 간호과 졸업하고 대학병원 입사하자마자 제 앞으로 엄청 큰 화환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김선희 입사를 축하한다. 예비 시부모가 라고 대빵만하게 써서요. 세상에 의사로 취직한 사람들도 그런 화환은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다기보단 너무 부담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저희과 교수님들이랑 다른 병동 선배들까지 다 몰려와 구경하러 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선이야, 이제 막 사회인 됐는데 혼사길 막혀서 어떡하냐? 너 결혼할 남친 있는 거 이제 이 병원에 모르는 사람 없겠다 하며 놀리셨어요. 무슨 의도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차마 안 했던 게 제가 너무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냥 친절과 다정이 지나치신 분들이구나 생각했고 남친, 그러니까 전 남편도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나 며느리 생각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시집 오면 땡 잡은 거라고 의시되더군요. 암튼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긴 했어요. 저도 가정 분위기상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남친 집에서도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는 분위기라 정신 차리고 보니 식장에서 버진로드 걷고 있더라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조금은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한 거예요. 걱정과는 달리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남친이랑 사귀고 헤어지고 불안정해 보였는데 저는 사랑하는 남편도 생기고 또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시부모님도 계시니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앞서 대강 말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제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사정상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한국에 안 계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 저를 기관에 맡기고 도망치듯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상 전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직까지 용돈도 보내주시고 그나마 가끔 연락을 하긴 했지만 엄마는 솔직히 지금 살아는 계시는지 생사도 몰라요. 서류를 떼어봐도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터라 새 가족이 생긴 게 너무 행복했고 든든했어요. 그런 저를 딱하게 생각하신, 아니 딱하게 생각하실 거라는 제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더러 시댁에 들어와 합가하며 다복하게 살자고 저를 설득하셨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살던 집 정리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라는 점이 행복하더군요. 어머님 밑에서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사실은 점점 불만이 생기긴 했어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같이 몸 써가며 일하느라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3교대 하느라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간호사 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움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신규 간호사였을 땐 선배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고 거의 매일같이 눈물 쏙 빠질 정도로 매섭게 혼나곤 했어요. 심한 날은 싸대기도 맞았고요. 일의 강도도 높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솔직히 집에 오면 파김치가 다 됩니다. 게다가 시댁은 제 직장과 거리가 많이 멀어서 광역버스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앉아서 오가면 다행이었고 퇴근 시간이 애매할 때는 버스 안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히 껴서 오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라도 집에서 요리와 가사일 하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 드느라 힘들었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우리 아들 하루 종일 힘들었겠다. 어서 가서 쉬렴. 세아가 어서 손 씻고 부엌 들어와서 수제비 준비해. 오늘 좀 늦었구나. 다음부터는 좀 일찍 좀 다니고, 응? 하시며 남편을 방 안에 넣고 지친 저를 부엌에 불러들이시곤 하셨죠. 그나마도 처음엔 같이 하셨지만 나중엔 저더러 저녁 차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집에서 다른 사람이 해준 밥 편하게 먹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애 때 뵙던 분들이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친정이란 든든한 백도 없잖아요. 네이트판 같은 곳에서 시댁 이야기나 접했기 때문에 진짜 바보 같지만 시댁에서 합가하면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 역시 뭐 돈이 많거나 스펙이 좋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집 아들은 결혼하면서 지 장모한테 선물도 받고 먹고 싶은 것도 얻어먹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복은 없네. 그래도 네가 잘하면 다 상쇄되는 법이다.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들인 거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부족함을 채우려고 늘 노력하거라. 천의 고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도 없는 너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시댁이 또 어딨다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하는 따뜻한 말인지 뭔지 헷갈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더러 부족하지만 착한 며느리라고 강조하시며 제가 시댁에 더 불만 갖지 않고 순종하며 살도록 종용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없는 제 처지를 늘상 강조하시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 때는 별도 달도 따다 줄 듯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마마보이 마냥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집에서 벌러덩 누워있더군요. 집에서 저만 엉덩이 안 붙이고 밤 12시까지 집안일 하다가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밤새서 일하다 온 날에도 낮에 시간이 빈다는 이유로 시댁 따라 도배일 시다발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링거를 놔달라 하셨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 가족 중에 간호사 있으면 이런 일 부지기수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꼭 밥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하다 하시며 링거 주사를 놔달라 하시면 꼼짝없이 2시간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혼자 밥상 다 치우고 집안일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안방에서 제가 나들이는 링거 맞으며 핸드폰으로 재밌는 거 보시며 깔깔 웃으시다 잠드시고요. 아버님 역시 저를 절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저에게 이래서 간호사 며느리가 좋다는 건가 봐. 역시 우리 며느리가 놔주는 수액이 최고라니까. 고마워.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알지? 하시며 저를 축혀 세워주며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떨떠름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를 타다 보니 제 안에 무언가 뜨거운 돌이 활활 타오르는 듯 했어요. 화가 나는데 표출을 못하니 속에 앙금만 낳는 느낌.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곤해 장사 있나요? 저도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저만 무수리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으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들어주는 듯 하더니 결국은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그래도 자기야, 자기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지만 우리 엄마는 좀 있으면 환갑이 다 되셔. 하루 종일 노가다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는 시원한 병동에서 일하느라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해. 너는 우리 가족이면서 어떻게 그런 점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니? 오빠, 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병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나도 쉬고 싶어. 어머님 연세 있으셔서 나보다 더 힘든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심정이 드는 건 오빠랑 전혀 가사일 분담이 안 돼서 그래. 오빠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리모컨만 만지잖아. 그럼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어쩌라고. 억울하면 너도 니네 부모님 집 가서 편하게 드러누워 있어. 라며 남편이 정말 인성 터지는 선 넘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아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졌고 그 덕에 저희 부부싸움이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놀라며 저희 부부방으로 달려오셨고 이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여쭙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창 눈물 흘리면서 힘들다 토로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별이 뜨더군요. 뺨이 얼얼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님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 싸대기를 치셨더라고요.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친정도 없고 돈도 없는 네가 뭐가 잘나서 우리 아들한테 빽빽거리고 있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주 안 되겠구나. 간호사에 착하고 순한 것 같아서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영 딴판이잖아. 너 우리한테 시집 오려고 가면 쓴 거였니? 우리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을 썼다뇨. 저는 항상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 사람한테 진심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모르겠다. 나중에 너한테 병간호나 맡길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겠네. 네가 그러고도 백의의 천사 맞니? 어떻게 가족한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네가 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오늘 손을 올린 건 회초리라고 생각해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나도 더는 너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하시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를 법한 말로 혼돈을 주며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자가저만 갔어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저는 제일 서열 하위였고 집에서도 전혀 존중받지 못한 호봉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세뇌당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에야 가스라이팅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서로 주의하는 분위기지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조종하시며 순종적인 며느리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쳐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간호사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앞다투어 저에게 링거 맞으러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코피가 나도 어머님은 동네 아줌마랑 약속이 되어 있다며 밤 10시에도 저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시며 여기 가서 링거 하나만 맞춰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만 좋은 사람이 되고 동네에서 치켜 세워주고 어깨 으쓱하니까 자꾸 저를 이용하시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자꾸 다른 아줌마들한테 이거 놔주는 거 너무 피곤하고요. 이거 사실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동네에 소문나게 이러시면 저 간호사 자격증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고 있어? 아 그래 이제부터 동네 아줌마들 심부름 안 시킬란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정말 다시는 동네로 출장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간호사 자격증이 박탈당할까봐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알뜰하게 뽑아 먹으셨어요.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먹는 영양제 같은 것도 저는 정보를 더 알고 있으니 저한테 물어봐서 사다 달라 하실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남편 포함 가족들이 아프거나 할 때도 병간호는 무조건 제 차지였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모두 독감에 걸려 저도 출근 못하고 집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백이의 천사님, 우리 아들이 열이 39도인데 화장실 데려가서 찬물 샤워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길래 저도 오한이 와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를 한참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고도 제가 간호사가 맞냐며 저더러 간호사로도 며느리로도 심지어 부인으로도 자격 부족이라고 엄청 비아냥 대시더군요. 또 저만 천하의 나쁜 년이 되는 가족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픈 몸을 일으키고 가족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청병력 같은 일을 겪게 됐어요. 유난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손발이 차고 소화제를 달고 사는 체질이긴 했는데 나이트 근무를 무리하게 서서 그런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겠고 기침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체했나 싶어 약도 때려붓고 그래도 며칠째 속이 안 좋아서 결국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위암이더군요. 다행히 초기이긴 했지만 덩어리가 여러 개로 이곳저곳 위험한 곳까지 분포되어 있어 수술이 조금 까다롭게 진행될 거고 완전히 제거되리란 보장도 없어 항암 치료를 같이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제가 위암이라니. 게다가 저도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젊은 사람이 암 진행률이 더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 저 위암이래요. 덩어리가 많대요. 다행히 초기긴 하지만 수술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젊은데.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버님, 어머님, 남편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걱정을 해주는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도 다르게 아버님은 얘기 듣자마자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고 어머님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네가 위암이라고? 이제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걱정을 좀 해주는가 싶더니 바로 소파에 드러누우며 수술 받으면 잘 될 거라고 남보다도 심드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강조하신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암에 걸렸다는데 반응이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저만 펑펑 울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혀만 차시며 이제 어떡하냐고 떫은 표정으로 앉아 계실 뿐이었죠. 따뜻한 위로나 애절한 공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난 이 집에 호구가 맞았구나. 제대로 타격이 오더군요.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어요. 정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펑펑 나오던 눈물을 싹 닦아낸 뒤 그냥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저 내일 입원해요. 교수님이 사정 봐주셔서 내일 모레 바로 수술 잡혔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 그럼 병간호할 사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서서 간호해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눈치 보면서 병간호하기 싫어하는 티를 그렇게 내더군요. 어머님이 난감하단 표정을 지으며 너 그 병원 간호사라 친구들 많잖아. 돌아가며 간호해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이번 주에 예약이 풀로 잡혀 있어. 지방까지 가야 돼. 미안하지만 우리가 간호는 못 해주겠다. 너 씩씩한 애니까 혼자 잘 수술 받고 올 수 있지? 어머님, 저는 가족들 아플 때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들 돌봐주고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한테 나들인 링거만 몇십 팩인데요. 그런데 저는 병간호 받을 자격도 없는 가족인가요? 솔직히 저 너무 서운해요. 라고 제가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더니 어머님이 황당하다는 듯 누가 서운해야 하는데? 아니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대뜸 암에 걸려오는 게 말이나 되니? 돈도 없고 친정도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라.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암 환자가 됐는데 너라면 황당하지 않겠니? 라며 쏘아 붙이시곤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바뀌시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넌 우리 가족인데
다만 우리도 일을 해야 같이 먹고 살 거 아니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병간호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방금 한 소리는 그냥 나도 너무 놀라고 슬퍼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온 거다. 미안하다. 이번 잘하거라. 하시며 병 주고 약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더군요. 그날 밤에 엉엉 울며 짐 싸고 새벽 동 트자마자 바로 입원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아침은 안 해주고 가?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바로 입원을 했고 교수님의 아량으로 빠른 시일 내내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절개 자리에 약간의 염증이 생겨 항생제 투여를 해야 해서 입원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병문 안 딱 2번 왔어요. 그것도 와서 1시간 좀 안 되게 앉아있다 갔고 심지어 제 담당 주치의에게 우리 며느리 수술 잘 된 거죠? 언제 퇴원해요?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이것 때문에 일을 관둬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라고 하시며 제 걱정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으시더군요. 보통 암 환자 가족들은 재발이나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점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집에서 무술이진 못하고 간호사 간둘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 가족들 아무도 제 병간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 2명이 사정을 딱하게 알고 저를 도와줬고 이틀 정도는 제 사비 들여 병간호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야말로 현타가 오더군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으니 어머님은 그래, 오늘 하루는 푹 쉬거라. 내일부터는 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출근은 언제부터 하니?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할 거지? 라고 하시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방 안에 죽은 듯이 누워있었고 어머님은 처음 이틀 정도는 죽을 끓여주시더니 나중에는 그것마저 귀찮다며 저더러 알아서 끓여 먹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가족들 먹고 난 설거지까지 부탁했고요. 그때 슬슬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억울했습니다. 암 걸린 것도 시댁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싶고 젊은 나이에 큰 수술 받은 것도 참 서럽다 싶었어요. 우울증이 왔었고 그에 따라 무기력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연차 내고 내리 2주를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계속 집에서 누워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점점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네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거야. 수술해도 좀 움직이면서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바캉스 휴가라도 보내니? 어떻게 출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니? 어머님, 저 아직 수술자리 많이 결려요. 그리고 암 수술 받고 나서 누가 바로 출근해요? 적어도 반년은 병가 내고 회복해서 오던데요. 아님 관두거나요. 뭐? 관둬? 너 행여나 관둘 생각하지 마라. 간호사 그 자리를 왜 관둬?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빨리 나을 생각부터 해라. 누워만 있지 말고. 라고 하시며 모진 말씀을 하시더니 이어 너 간호사 관둘 거면 이 집에서도 나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벙찐 얼굴로 물었어요. 네? 이 집에서 나가라뇨? 분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눈치 없기는 이혼시키겠단 말이야. 솔직히 너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니? 봐줄 것도 없는데 병든 며느리를 내가 이 나이에 수발 들어야 한다는 거야? 주변에 간호사 며느리 들인 집들 보면 노년에 호강하더라. 나중에 병간호 해주고 수발 들어줄 맛으로 간호사 며느리 들인 거지. 우리가 뭐하러 너 같은 애를 시집오게 하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또 바로 자상한 목소리 모드로 돌변해선 마음 굳게 먹으란 말이야. 너 그러다 우울증 온다. 현대인들 3명 중 1명이 암이라더라. 우리라고 안 걸리겠니? 다들 조금씩 몸 고쳐가며 사는 거야.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상 회복할 생각이나 해라. 그게 가족들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너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않니? 라고 하시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아침 되자마자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저 간호사 관두려고요. 아무래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도 축난 거 아닐까 싶어요. 저 끼니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던 거 아시잖아요. 간호사 관두고 집에서 전업하면서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 저 일하면서 가사하느라 집안일 느슨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간호사를 관둔다고? 내가 어제 말한 거 귓등으로 들었니? 너 간호사 관두면 이혼이야, 이혼!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바람에 남편과 아버님이 깼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더군요. 어머님은 남편더러 당장 이혼하라고 성하셨고 정말로 그날 이혼 서류 뽑아서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고 난리였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아픈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머님한테 따져주긴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고 피곤하다며 방관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린데 무슨 진짜 이혼이냐며 저를 말리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사실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댁에서 제 몸만 나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고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제가 법원에 제출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정말로 도장 찍을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급하게 취소하겠다 어쩐다 하는 걸 제가 바로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황당하게 이혼이 된 거예요. 애가 없으니 한 달 걸리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바로 나와서 월세방 구했고 병원에는 병가 내고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와서인지 모처럼의 고요한 평화가 낯설더군요. 조금씩 운동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도 그렇게 이혼 요구하던 시댁이 막상 진짜 제가 도장 찍으니 그때부터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이혼하고 나서도 자꾸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엄마가 아픈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아니 전시모까지 연락이 와서는 한 번만 도와달라. 힘이 없는데 예정 생각해서 링거 좀 놔주고 가면 안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황당했네요. 전화번호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무튼 전 회복 후 다시 복직했고 근무 루즈하게 바꿔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가 저한테 다급히 와서는 저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며 빨리 1층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해서 다급히 갔더니 병원 카페테리아에 전시모와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신발도 벗겨진 채로 달려오더니 선이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우리 아들이 전립선 암이란다. 이 병원 교수가 수술을 잘한다고 하던데 대기 환자가 많아서 2달은 기다려야 된대. 다른 데 가라는데 우리 아들은 여기서 꼭 밟고 싶다. 네가 여기 병원 관계자니 힘 좀 써줄 수 없니? 제발 부탁이다. 하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 제가 암이라는 소리에 그렇게 심드렁하던, 아니 심지어 짜증을 내시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어쩔 수 없죠. 이혼 도장 찍은 전 며느리면 생판 남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부탁을 하세요? 남이라니 무슨 그런 섭한 말을 하니. 그래도 가족으로서 예정이 있는데 어찌 그러니. 그래도 네 전 남편인데 네가 좀 손 써주면.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있다 해도 도와주기 싫어요. 어머님은 저 암 수술했을 때 병간호 한번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 빌어먹을 가족이란 말 코에 붙였다 입에 붙였다 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알아서 수술받고 회복하겠죠. 저처럼요. 제가 전에 없이 쏘아붙이듯 말하자 전시모와 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듯 가만히 있더군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혼시킨 전 며느리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평생 남을 이용만 하려고 하시는 어머님도 벌 받으실 거예요. 아니, 이미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고 전시모는 그렇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울부짖더군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안 받은 듯 하고요. 그 사람들 또 찾아올까봐 대학병원 관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한적한 2차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연봉은 낮아졌지만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 한결 낫더군요. 예전 일들 다 지워버리려 노력했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며 다시 행복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를 많이 아껴주는 남자친구도 생겼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연애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도 다 알고 있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전부 이해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 번의 지옥 경험은 또 다른 지옥문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지뢰를 피하듯 불행을 피해가며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